오늘부터요, 이제 금일 마지막 시간인 문화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복지와 문화복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복지에 관해서 배웠는데요. 사회복지라는 것은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경제적 조건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는 것은 물론 요즘은 이제 많이 개념이 바뀌어서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개원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긴 어렵죠. 따라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국민을 도울 수밖에 없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두느냐? 생존에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물질적, 경제적 조건을 마련해 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문화복지는 문화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삶의 질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즐거움과 상호 구조를 성취하는 선순환의 강제망을 형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삶의 질이 윤택해진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고요. 즐거워야 되는 것이에요. 즐겁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 상호 구조를 성취할 수 있는 선순환의 강경을 형성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 지금 토의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 일부러 자율적이라고 써놨어요. 자율적인 것이 맞을까요? 자발적인 것이 맞을까요? 의미를 내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한 젊은이가 있어요. 아주 집안에 좋은 젊은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전도가 양양한 사람입니다. 법률가예요. 철학가예요. 대학 교수가 보장됐습니다. 부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 2층에서 보니까 가난한 아이들이 오는 거의 발가벗은 상태에서 맨발로 오는 것을 보고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앞으로 저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고 다 자라서 한 여인과 또 사랑을 나누게 돼요. 그 여자도 아주 멋쟁이고 교수가 또 집안이 훌륭한 집안이에요. 근데 그 교수한테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는 겁니다. 뭐라고 통보하는가 하면요, 나는 이제 당신과 헤어져야 되겠다. 왜냐? 나는 지금부터 의술을 공부해서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에서 평생을 바쳐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자가 말이죠. 당신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재상이 되어서 좋은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 젊은이 뜻을 안 굽히죠. 요게 이 젊은이가 자기가 스스로가 의사가 되어서 가겠다는 것이 자율입니다. 의 자율이에요. 지금 제가 자율과 자발성을 구분해 주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자, 슈바르트 박사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자발성은 반대예요. 어느 아주 젊은이가 있어요. 고된 노동하는 젊은이인데 이 친구가 매일같이 고된 노동하고 집에서 차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 비가 밤 12시에 몹시 옵니다. 막 피곤해서 당신이 집을 달라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친구 저는, 야, 너희 집에서 한 10km 떨어진 곳에 그 냉물을 건너다 내 차가 맞았어. 와서 고쳐 차를 좀 같이 빼내달라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피곤한데? 가기 싫었죠. 그런데 이 젊은이가 잠을 떨쳐내고 친구에게 갔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발성이에요. 자발성은 누군가가 요구하거나 필요한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요청했었잖아요. 요구했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발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자율적으로 썼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거리를 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남에게 도움받건만 하면요, 주체적이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의사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주체적 참여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요, 아무리 뭐 어떤 대접을 해도 이 즐겁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허와지기를 즐겁지 않는 겁니다. 즐거움과 상호보죠.
일방적인 도움받아서는 절대로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긍심이 생길 수가 없죠. 서로 도와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도와주고 또 자신이 나를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순환 관계망을 형성해야 되는 겁니다.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죠. 계속 어떤 일을 만들어서 돌리고 돌렸을 때 우리 사회가 발걸이고 돌아가는 겁니다. 요거는 물론 이제 제가 문화복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주장해서 올려놓은 것이에요. 또 이것은 여러 군데 제가 제시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문화복지는 뭐냐? 문화복지 개념은요, 문화복지 개념입니다. 문화예술을 같이 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문화예술 배우잖아요.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가는요, 헌법 표준의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해서 문화복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의 복지 사회 개념은 물질적 요구 충족뿐 아니라 정신적인 삶의 풍요로움까지 포함하는 국민복지 개념입니다. 즉 국민복지라는 것은 이렇게 물질적 뿐만이 아니고 이것 플러스 정신적인 풍요로움까지 포함할 때 진정한 국민복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화복지는 사회복지와 함께 국민이 두 축 가운데 하나이죠. 그리고 국민의 문화적, 정신적 풍요를 제공하는 복지 정책의 한 방이다. 사회복지가 하나 방이 될 것이고 문화복지가 한 방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플러스 문화복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복지국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문화복지는요, 발전 방향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국민의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 우리 국민이 보편적으로 삶의 질을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자, 삶의 질은 무엇을 가지고? 바로 문화복지를 가지고 된다는 것이고요. 문화가 인식되어 그를 위한 복지의 접근을 문화적으로 했을 때 문화복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문화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문화에서 통해 얻어지는 창의성에 주목하여 그것이 국가적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문화복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 서지 멀티 유스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어떠한 원작 얘기가 됐으면 원작 소설이나 소설 하나 가지고 이야기가 생성되고요, 영화가 만들어지고요, 이것을 또 뮤직 오디오가 만들어지고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 쭉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게임까지 만들어지고 할 때 이것이 원서지, 하나의 소스 자원을 가지고 뮤즈 멀티 통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이건데요. 그래서 둘째는 문화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원리와 문화적 원리가 굉장히 다른데요. 경제적 원리와 문화적 논리를 한번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30명이 한반이라고 가정해봅시다. 30명이 각기 10,000원씩을 냈어요. 그럼 얼마가 됐나요? 30만 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하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갈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다시 돌려줘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돈 돌아갈 때 얼마씩 갖고 가나요? 1인당? 내가 처에 냈던 10,000원씩을 가져갑니다. 이게 경제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문화적 원리는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30명의 학생이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노하우를 얘기했어요. 뭐 돈 버는 얘기, 또 한 사람은 건강 얘기, 또 한 사람은 운동하는 얘기, 또 한 사람은 효도하는 얘기, 또 한 사람은 뭐 도지하는 얘기, 또 한 사람은 도둑을 잡는 얘기, 뭐 여러 가지 했다 싶습니다. 30명이 다 얘기했어요. 자, 내가 이제 하나를 얘기했었죠. 그럼 이제 끝난 다음에 돌아갈 때요. 그러면 내가 돌아갈 때 내가 하나 얘기했는데 몇 개를 갖고 가나? 30개 갖고 와요? 30개만 갖고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화적 원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B라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안이 나올 수 있잖아. 새끼가 새끼를 낳고 치고 얽히고 섞이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나올 수 있나 없나?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문화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큰 거예요. 문화가 된 문화한 국가가 성공하고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큰 거예요. 옛날 여러분들 개미와 배짱이 잘 알잖아요. 옛날에는 배짱이는 천하에 죽을 놈이죠. 얼어 죽을 놈이고요. 굶어 죽을 놈이고. 이제는 좀 세상이 달라졌어요.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것이 나왔을 때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복지 두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화복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문화복지 유형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나? 뭐 이렇게 조혜영 씨가 얘기한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교양대 이런 것들 문화복지라 알고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현택수라는 분은 뭐 야외 체험 활동 뭐 이렇게 댄스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다고 현택수는 얘기했습니다. 문화복지 유형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김세현 씨는 일상소액 문화복지, 뭐 직장 문화복지, 취약계층 문화복지 이런 식으로 또 나눴어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나눌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문화복지가 어떤 것이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잠깐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이어서 계속 봅시다. 이석경 씨는 뭐 전통, 순수고급, 일반, 레저 이렇게 얘기했고요. 박조원이라는 사람은 뭐 문화 파업처 사업 있죠? 이런 것을 얘기했고요. 자, 뭐 참여 대상자에 따라서요. 연극 영화 전시회, 문화체험 작품, 대여행, 뭐 자립형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형 빅2 코리아, 하천 산천 축제, 독거노 여러분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해서 참여 대상이 참여 방식에 따라서 영어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문화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세요. 여기서 혹시 민주화 또는 문화민주주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베토벤이나 바하 시대 때의 음악가들이죠, 유명한. 그럼 그 천재들이 음악을 연주할 때 어떻게 봤을까요? 또 그거 아니고 한국의 판소리가 유명했는데 판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무엇일까요? 그 판소리를 공연한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를 텐데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거의 마찬가지였어요. 당시는 뭐 17세기, 18세기 이때까지 또 20세기 넘어까지 19세기 후반기까지도 그랬는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 바하가 공연을 한다고 한번 칩시다. 그럼 바하가 공연을 하면요. 커다란 마차에다가 악공들이 악기를 싣고 무대 장치할 것을 가지고 뭐 기적이 초청한 기적에게 왕족이 초청하면 왕족이 초청한 장소에 가서 무대를 설치하고요. 그곳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 공연을 듣는 사람은 누구냐? 귀족과 왕족들 일부 계층만 들 수 있었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물론 한국에 전반적으로 또 서민들을 위한 판결이 있었지만은요. 그랬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문화가라는 것은 한 계층만이 듣는 그런 거예요. 또 누리는 것이었다 이거죠. 옛날 예술이라는 게 그랬어요. 문화라는 것이. 그러나 이것이 2차 대전이 종료가 되면서부터 사람들 생각이 달랐어요. 야, 그거 왜 너희들만 보냐?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화학산의 주요 과제가 돼서 민주화, 개방화 자체가 부러지게 됐고요. 그래서 고급 예술을 확산했습니다. 이건 전문가의 예상으로 문화는 고급 예술만 때 저급 예술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예술 기관에 설립하고 차려간 예술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실력이 된다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두환 정부 때 보면 국립묘원에 커다란 예술관들 갖다 각 지방이 많이 만들어서 이제 지방 공연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냐? 프로들이 가서 한 거예요. 이것이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라는 거예요. 자, 이 예를 한번 좀 좋습니다. 이거 하고요. 그럼 문화민주화는 뭐냐? 1970년대부터 80년대에서 유럽에서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문화다운제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 모든 것이 문화가 된 겁니다. 옛날엔 대중예술이 문화가 안 됐죠. 뭐 실험예술, 옛날엔 청소년이 무슨 예술이야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여성문화 등이 모든 것이 뭐 아줌마 문화도 있을 것이고요. 모든 것이 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학교 행정, 도시계획 등과 관련해서도 이제 문화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예요. 그래서 사회서비스, 학교 행정, 도시계획 등과 관련되어 있고요. 향유자와 아무차 예술가의 초점이 되어 있고 이제
누리는 사람과 아마추어도 이제 모든 것을 만들고 또 마을 주민들끼리 자기네들이 뭐 어떤 예술의 문화행사를 했다 이겁니다. 예술의 질보다는 질이 중요한 거는 사회적, 정치적, 성적 형평성이 우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는 궁중떡이 있었어요. 근데 궁중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궁중떡은 궁정에 있는 왕족이나 귀족만이 갖다가 어떤 선반에 먹고 잠들만 먹었어요. 이거 2차전님이 가만히 우리 국민들 그게 아니에요. 야, 그것도 같이 나눠 먹자는 겁니다. 왜 너희들만 먹느냐 해서 이제 궁중떡을 갖다가 저 부산도 보내고 전라도 광주에도 보내고 뭐 강원도 춘천에도 보내고 충청도 대전에도 보내고 다 보냈다 이겁니다. 이것이 문화민주입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 보니까 궁중떡만 먹으니까 맛이 없어요. 아니 우리 저 강원도 사람은 감자떡을 먹어야지. 저기 뭐야 강릉 사람들은 우리는 말이야 찹쌀떡을 먹어야지. 저 뭐 경상도는 우리는 보리떡을 먹어야지. 각기에 따른 요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야 너희 그렇게 하면 우리끼리 떡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우리끼리 이제 여러 가지 떡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떡이 다변화됐죠. 그래서 문화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문화가 되었고 문화민주주의는 모든 사람 이한 문화였다는 겁니다. 의산점이죠. 즉 국민이 민주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문화정책 목표는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온 국민이 골고루 그러한 문화예술 혜택을 누리게 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문화복지는요, 문화민주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문화복지가 문화민주주의가 아닌, 단계가 아닌, 저 옛날식으로 또는 문화민주화 시대 때라면 절대로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은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차차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인지하게 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문화복지 역사적인 나 이겁니다. 아까 문화민주화는요, 국민의 문화다. 그래서 국가가 공급자가 돼서 국민이 수화되는 수직적 단계를 갖다가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국민의 이해문화다. 시혜적 고유예술인데요. 이것이 나가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문화민주주의가 일어나서 국민의 문화다. 그래서 상호소통하고 문화 다운되어 있어 국가가 네 가지에서 국민 각 지역별로 해서 수평적으로 이제 문화를 갖다가 누리게 되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문화복지는 국민의 문화가 된 거예요. 자기가 주체성은 국가가 주체자가 아니라 국가는 여기서 공급자도 아니에요. 거쳐주는 일만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받쳐주는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국민 모두가 다 주인이 돼서 가운데 문화복지사를 전문가가 있어서 이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공급과 수혜를 같이 누리는 순환적인 일을 한다. 그래서 수익적에서 수평적으로 순환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것이 문화복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의 문화다. 그래서 국민의 문화는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문화복지의 개념은 복지 영역이 최초에 확장되고 문화의 도구적인 활용이 되고 문화 전달 체계로서의 복지가 되고 나중에 문화 생산과 소비가 치는 이러한 단계로 서서히 발전되어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1단계 문화복지 확장, 문화도구적 활용, 문화복지 전달 체계로서의 문화복지는 바로 대상화 설정이 하나였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가 문화강적, 문화도구 활용, 문화과학체제도 문화 전달체로서의 복지는 벽화말 같은 게 예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문화 생산과 소비가 일치된 것은 커뮤니티 같은 것으로 해서 주체성이 확보되는 그런 사업이었다. 부모 커뮤니티는 제가 이것을 논문을 썼어요. 실제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봤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문화 복지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보다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복지 툴은 아까 설명했죠? 자, 교육이 반드시 기본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취향을 갖다 전제하는 것이에요. 그럼 취향을 전제한다는 것은 교육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기본 가치로 해서 자발성,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젊은이 자발성으로 일을 하고 주체성으로 나간다. 남에게요, 주체성이 되지 못하면
남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 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주체성이 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요. 상호 서로 도와야 된다. 내가 혼자 하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도움만 받아서는 안 된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 선순환성,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그리고 단체나 기관은 촉진자, 이를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국가는 환경 조성을 해주는데 끝이야. 누가 문화복지를 중심으로 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들을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시킨다. 이 표시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같이 나간다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것이 문화복지 기본 트리입니다. 그래서 문화복지 특성은 다발성, 주체성, 유의성, 사후성, 선순환성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을 보시면은 문화복지 개념을 사례를 뭐 더욱 좋지만 문화복지 개론을 보셔도 문화복지 개론 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설명드렸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교가 한국이 처음에는 세계 최초죠. 접목 단계는 뭐냐? 제일 먼저요. 독립적 단계는 문화와 복지가 별개로 있었어. 이건 뭐 서로 독립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문화복지 접목 단계인데요. 이것은 대학에서 한국사 사회 가치 필요 요건에 따라서 대학에서 연구 및 교육을 통해서 학제적 단계로 갔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연구 교육에 대해서 문화복지가 어느 정도 이제 합일돼가는 그런 단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연구 및 교육해서요. 요거는 배제 대학원에서 여기 지금 석자기준 선생 교수나 저하고 해서 또 이어령 교수님, 표재순 씨, 뭐 이런 분들이 2010년부터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혼합돼가는 그런 단계를 맡게 되는데요. 이것이 문화복지는 문화복지가 융합되는 응용 학문으로서의 자리를 매임하는 그런 단계가 혼합적 단계였고요. 다시 이제 말하면 융합적 단계에 가서요. 우리나라의 선진국 발전 대안으로, 즉 새마을운동의 대안으로 이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융합적 단계고요. 특히 우리 학교가 한국 최초로 문화복지 융합학과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제1교, 즉 문화복지 대학의 원료로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그 역할이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문화복지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세계 10대 경제국에 들어있는데, 이런 성장과 발전과 반성과 삶의 자세에 강한 욕구가 안 나타나. 즉,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저 아래 있다는 겁니다.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요거는 제가 물으면 여러 가지 나누는데, 시간 계산 오늘 일단 생략하고요. 굉장히 삶의 만족도는 낮다는 것입니다. 만족해 하지 않아요. 그 뭐느냐? 이혼율이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 높아요. 뿐만 아니라 자살률도 제일 높죠. 교통사고 제일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생활 삶이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출산율이 제일 낮아요. 별로 좋은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가적, 사회적, 창의적 인간 배출이 절대적으로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쯤 되면 이제는 우리가 창의적 인간 배출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식기반 사회는 문화의 정물성과 문화 경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인식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일요일 휴무 시간이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생겨졌죠. 그래서 문화 향수성을 고지하고 문화 소외와 그렇더라도 이렇게 여가 시간과 문화 향수성을 고지하지만 문화 소외가 지금 많죠. 문화를 잘 누리고 사는 것 같고 이것이 점점 불평이 심화되어가는 그러한 단계에서 문화복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복지는 나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 국가 권대를 같이 향상시키고 있고요. 국제 기업 제거하고요. 한편에는 이제 별도로 따옴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국부 청춘 공제국 통합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요. 공동체성 강화로 전 세계 합리적인 결석 개로사가 되겠다. 그리고 통일 후에요. 남북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이 문화복지밖에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남북이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는 것이 문화복지 필요성이고
나라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문화복지 정책 기본 목표는요, 문화복지와 사회복지가 정신적 문화적 욕구를 중조하고 사회복지는 무책임적 축구 용도에서 삶을 세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회복지는 소극적 복지에 반해서 문화복지는 적극적 복지고요. 사회복지는 사회적 복지인 반면에 문화복지는 예방적 복지고요. 사회복지는 소유적 일임에 반해서 문화복지는 생산적이고요. 사회복지는 이루문에서 문화복지는 전체적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두 개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한 국민복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사회복지사, 문화복지사 역할은 이렇게 각기 다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잘 좀 소신을 수 있어요. 뇌순환이라는 건 욕구 단계 5단계 얘기했고요. 생명욕구, 안전, 소속, 존경, 자신 욕구까지 있는데 이 4단계까지는 기본 욕구냐, 부족한 것을 갖다가 채우는 그런 욕구고요. 자신 욕구는 자아 성장, 자아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우리 문화복지와 사회복지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래로부터 세 단계, 생내욕구, 안전욕구, 사회욕구는 사회복지에 관련한 그런 욕구고, 사회욕구는 두 개 다 포함이 되죠. 사회욕구부터 자기존중의 욕구, 자신욕구는 문화복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복지가 혼합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한 국민복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욕구 충족 단계스러운 복지입니다. 자, 문화욕구 수준에 따른 문화복지에는 뭐 이렇게 욕구 수준에 따라 소득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극비층, 비고층이 문화복지의 소외,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사회복지가 되고, 문화소외 계층되고, 문화욕구 결여, 문화향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회복지와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개념이 뭐냐? 사회복지는 결핍부터 자유임에 반해서 문화복지는 삶의 질 향상이 있다. 대상 소외계층이 많은 전국민 대상이다. 생존 및 사회복 통합에 관해서 창의성이 충만한 사회다. 생존 보장, 빈곤 경감, 평등의 증진에 관해서 개인의 감수성과 창의성, 사회 뜻을 얘기한다. 사후 처방전, 그래서 사전 예방적 복지고요. 물질 취실에 관해서 문화 정치적 요구고, 소극적 소비적인 면에서 적극적 생존이다. 용어는 쓰리테이 모델이지만 샐러드 그릇이다. 이건 뭐 세부 설명 생략하겠고요. 그리고 대상화 사업은 말이죠. 예산이 사용된 예산이 전제되지만 문화복지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비가역적, 다시 말해 비가역적 돌아오지 않는 이걸 막 열어놓으면 이걸 딱 건드리면 못 돌아오죠. 이게 비가역적이에요. 그러나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저것도 피면 돌아오지, 이게 가역적이에요. 사회복지는 비가역적입니다. 한번 정해지면 들어오기 어려워요. 그럼 문화복지는 가역적이에요. 소외계층을 대상하지만 욕구 사정을 중심한다. 취약계층 서비스지만 질적인 서비스를 한다. 공목자들 시장에 반해서 소유자들도 시장이다. 외부적 규제에 반해서 시장 경제이고 사업 방식이 이렇게 각기 다른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또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사는 현재 한 690몇 명, 제가 한 5,000명 양성했어요. 그리고 2010년 문화기법이 나오면서 제대로 시작됐고요. 수당 체계도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요. 자기 개정이 필수만 시켜서 다르죠. 시기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 19만 명의 취업 중이 발생 약 8, 9천 명의 취업 중에서 좀 점점 집계되고 있습니다. 뭐 단계적 배치 사항은 이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 드린 그런 내용과 동일을 소유합니다. 자, 문화부의 선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뭐 이렇게 교육제도 같은 데가 드렸고, 뭐 이건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문화복지는 무엇을 준비하나? 두레박줄이 짧은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물이 묻겠죠. 물이 깊지 않으면 배를 못 띄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반드시 충분히 쌓아야 돼요. 어떤 짓이냐? 현장을 잘 파악하고 사립형 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한 준비와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를 은혜를 도와주는 심정으로 자의적인 사고성을 실천하며 눈높이하는 문화복지를 제공하고 문화복지 확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를 예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복지사로 갖춰야 할 자세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잠자는 토끼를 깨워서 같이 가야 합니다.
그것부터 혼자가 만든다는 것이죠. 문화복지는 국민이 고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전 현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통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여정에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촛불로서 많은 촛불에 불을 붙여도 처음에 빛은 약해지지 않죠. 문화복지사 역할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문화복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복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이 준비된 자만이 문화복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로써 여러분 제 3년간까지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교육에 들어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정말로 반가웠고 또 이렇게 만나서 기쁩니다. 앞으로 우리가 문화복지사회라는 과목을 가지고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우리 한국의 새로운 문화복지 터전을 만들고요. 그 기틀을 쌓아나가는 그런 훌륭한 조건이 함께 됩시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